우리 지난 8강에서 회전운동 공부하면서 회전운동에서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죠. 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은 병진운동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그대로 대응하는데 우리 이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8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병진운동의 운동방정식은 선운동량으로 표시하면 F는 dT분의 dP. 이건 여러 물체가 있을 때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외력의 합이 0이면 저 F가 0이면 P가 보존된다. 그래서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 병진운동 운동방정식을 그대로 번역하면 토크는 dT분의 dL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0이면 외력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면 그러면 무엇이 보존됩니까?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8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강체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운동량 보존할 때는 힘이 0이어야지만 됐지만 가운동량 보존은 토크가 0인데 토크가 0은 힘이 0이 아니어도 보존이 0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힘이 중심력이면 그러면 R 크로스 R 방향 같은 방향이면 0이니까 중심력일 때 그래서 외력이 0이 아니더라도 토크가 0이면 이제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더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운동량은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냐면 I 오메가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물체가 운동 중에 회전관성이 바뀌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물체가 분포된 모양이 바뀌면 근데 이 물체가 분포된 모양이 바뀌려면 힘작용해야 되는데 이 힘은 내력이겠습니까? 외력이겠습니까? 이건 내력입니다. 물체와 물체들 사이에서 서로 힘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력에 의한 토크는 내력의 합도 0이고 내력에 의한 토크도 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운동량은 그냥 보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전관성이 바뀌면 가속도가 저절로 바뀌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조건은 외력의 합이 0이다. 그 다음에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은 토크가 0이다. 외력에 의한 토크가 0이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이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물체를 한번 보냐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보겠어요. 등속도 운동은 뭡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율을 가지요. 가운동량은 마치 회전하는 물체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가운동량은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가운동량 보존이 성립할까 안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경우에 등속도 운동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운동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건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을 만족한 것이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번 이걸 가지고 운동량을 볼 것 같으면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경우에 이걸 X축으로 놨어요. 오른쪽으로 X축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량은 MVX 이렇게 할 수가 있고 MV가 다 똑같으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이거 0이죠. 왜 0입니까? F가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알 수가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외력이 0이면 토크도 0이어서 당연히 가운동량도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운동도 아닌데 회전운동도 아닌데 어떻게 가운동량이 보존될까? 좀 이상하죠? 네, 가운동량을 계산해 보겠어요. 근데 가운동량은 반드시 회전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회전축을 내가 하나 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전축을 저 원점을 지나는 축이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 원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제가 이걸 회전축이라고 하고 가운동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동량 어떻게 구해졌습니까? R 크로스 P죠. 네, 그러면 R 크로스 P면 어떻게 하냐면 RP 사인 세타하고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R 방향에서 P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뭐가 됩니까? Z 방향입니다.
그러면 R 크로스 P 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R 사인 세타 하면 뭐가 되겠어요? R 사인 세타 하니까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요 거리하고 같습니까? 요 거리. 다시 말하면 회전축에서 직선 운동하는 데까지의 거리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가운동량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저 R 사인 세타가 B니까 그다음에 운동량은 MV죠. 그래서 요 크기가 어떻습니까? 저 쭉 직선 운동하면 저 B도 안 변하죠. 그래서 크기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어떻습니까? 안 변하죠. 이것처럼 가운동량이 보존된다. 직선 운동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면 그때 가운동량은 선운동량에다 뭘 곱해줘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는데 이 회전축은 어디를 정하든 가운동량이 보존됩니다. 회전축 다른 데 정하면 가운동량이 좀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어디에 정하든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 이게 무엇에 대응하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응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을 어떻게 했냐 보면 우리 한 물체 정지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뭐 움직여도 상관없지만 이게 이 실험실 좌표계를 할 것 같으면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것 같으면 한 물체 M2는 정지해 있고 M1이 속력 V1으로 오는데 이게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져서 가는 거. 이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때 이제 선운동량이 보존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두 번째 게 첫 번째 작용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게 두 번째 작용하는 걸 합한 것인데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죠. 근데 이것은 내력이기 때문에 그냥 0인 거 우리가 바로 알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0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만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충돌 전에 선운동량과 충돌 후에 선운동량을 합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경우에 V2는 0이었으니까 요거 없어지고 M1 더하기 M2분의 M1 V1 이것이 바로 선운동량 보존에서 구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나중 두 개가 합쳐서 가는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회전운동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원판이 있는데 이때 이 원판은 회전관성이 I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판인데 이건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데 저기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오랬어요. 그래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했어요. 충돌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전하게 됐어요. 여기서 회전합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하는 나중 각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먼저 여기에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할 수 있나 하는 조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에 의한 토크를 구하는데 합력에 의한 토크는 두 물체니까 F12 R에다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2원 곱하는 거죠. 근데 R은 앞으로 빼내면 F12하고 2원이 어떻습니까?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나와서 0되죠. 토크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은 조건이 만족하고 그러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겠어요. 그러면 충돌 전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는 놈의 가운동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운동량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곱한 거라고 그랬죠. 저게 오는 놈의 가운동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하면 그러면 회전관성은 뭐가 되냐면 원판의 처음 회전관성이 I였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R인 곳에 그게 착 달라붙었으면 그놈의 회전관성은 MR제곱이죠. 그래서 전체 회전관성은 MR제곱 더하기 I가 되고 이제 각속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 다음에 각속도를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하는지만 보면 그 다음에 만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운동량 보존을 적용해서 간단히 충돌 후에 그때 각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회전하면서 회전관성이 변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가운동량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운동량 보존의 그 조건이 만족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회전하면서 회전관성이 더 커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가운동량은 저게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I' 분의 I에서 I' 더 커지면 각속도는 더 작아지겠죠.
반대로 회전하면서 자, 이게 사람이 회전하는데 팔을 벌리면 회전 관성이 더 커집니다. 팔을 오므리면 회전 관성이 더 작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예를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 의자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의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벌리면 조금 느리게 갔죠. 손을 오므리면 더 빨리 갔죠. 손을 벌리면 어때요? 느리게 가죠. 이거 지금 저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내가 손 벌리면 빨리 가고 손 오므리면 더 빨리 가고 손 벌리면 더 느리게 갑니다. 또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탈 때 그때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타는데 회전하는 거 하죠. 회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처음에 회전할 때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합니다. 손을 벌리고 하다가 손을 오므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빨리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가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외력에 의한 토크 합이 0이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력에 의한 토크 합은 어때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0입니다. 그래서 내력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중에 내력에 의해서 회전 관성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자,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각속도가 바뀐다. 회전 중에 내력에 의해서 회전 관성이 바뀌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속도가 저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